이 많냐 적냐 이런 거 가지고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종량성 상태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기냐 색이냐에 따라서 종량성이냐 또는 강도성이냐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자, 뭐냐면 자, 이쪽에는 비내부 에너지, 비엔탈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도 내부 에너지이긴 한데 B가 아니고 또 엔탈피이긴 한데 B가 아니에요. 전체 크기를 가리키는 거, 전체 크기. 내부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에너지. 자,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자, 강동성은 비내부 에너지는 강동성 상태량이고요. 그냥 내부 에너지는 종량성 상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부 에너지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열을 가하면 열에 함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비내부 에너지는요, 요 알갱이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알갱이 하나. 그러니까 알갱이 하나를 예를 들어서 뭐 1g이라고 할까요? 1g? 1g의 에너지가 만약에 10kJ이 있다. kJ니까 1kg이라고 할까요? 1kg가 너무 많죠. 예를 들기가. 다시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자, 비내부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요, 요거 하나예요. 이 하나를 1g이라 합시다. 1g. 자, 1g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약 10J를 가지고 있다. 10J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이제 비내부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1g당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0J per g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요게 비내부 에너지인데, 여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는 이 알갱이가 몇 개일까요? 한 100개라고 할까요? 100개? 자,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당 1g당은 이 10J인데 요것이 10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시다. 100개. 자,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는 몇 줄이 되는 거예요? 약 이거를 곱하기 100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곱하기 100. 그러니까 1000J per kg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용량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전체를 가리킨다. 내부 에너지는 전체를 가리킨다. 요 비내부 에너지에다가 곱하기 전체 질량을 곱해버리면 전체 내부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당은 다 똑같은 에너지이지만 이 전체를 아우르면 전체 내부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엔탈피 역시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만들었던 비엔탈피라고 하는 비엔탈피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어느 g당 어느 이제 요게 엔탈피라고 그랬죠. 요렇게 생긴 게 엔탈피인데, 엔탈피 하나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0J이다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체 하나당은 요건데, 전체 에너지, 이 기체가 뭐 하나만 아니라 뭐 10개가 있다고, 10개. 그럼 10개에 대한 전체 엔탈피는 얼마입니까? 100J이 나는 거죠. 100J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질량을 곱할 수 있겠죠. 질량이 100이다 그러면 약 100J이 나는 값이 나오게 되죠. 전체 에너지를 얘기한다. 이건 전체 에너지를 얘기한다. 이건 전체 내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가스 전체의 엔탈피를 얘기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 그래서 구분을 좀 잘 해놓으셔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중 강독성이냐 종량성이냐를 구분할 적에는 비최적이냐 최적이냐, 또 비내부 에너지냐 내부 에너지냐, 비엔탈피냐 엔탈피냐, 이런 개념이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한 개당이고 요거는 전체를 아우르는 거다. 그래서 이것들은 크기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크기. 그렇게 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마지막 거, 종량성 상태랑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엔트로피라는 용어는 굉장히 뭐
연력학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연력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학문을 들어갈 적에 그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좀 정의를 배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의를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돼야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엔트로피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면요,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요. 지금 풍선이 100도 정도, 어이구, 굉장히 높네요. 100도 정도의 기체가스가 있는 이 풍선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세죠. 센데, 요걸 풍선을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리는 거죠. 삥 날리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와, 여기 보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엔트로피처럼 게이지가 올라갔네요. 응? 아까 에너지는 충만했었는데 사용하고 나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했어요. 에너지는 줄어들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즉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에너지, 무용 에너지다, 이런 얘기죠. 무용 에너지, 그 에너지가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고, 풍선에 있는 친구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일이 이제 엔트로피로 바뀌면서, 그죠? 엔트로피로 바뀌면서 이렇게 쓸모없는 일들이, 쓸모없는 상태가 많이 변해버린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용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무용에너지.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몇 분 동안 저희들이 강도성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 종량성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 이것이 우리 시험에서 매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예. 연력학의 기초 문제는 약 26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종량성 상태나 뭐 강도성 상태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인지 한 3문제 정도 나오나 보네요. 예.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물질의 연력학적 성질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중에서 미시적 관점이 설명하는 것입니까? 미시적 관점? 예. 자, 밀폐 공간의 기체를 가열하면 압력이 증가한다. 뭐 그렇긴 하죠. 네. 이거는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밀폐된 기체를 가열하면 전체적으로 가열한다. 전체. 미시적이 아닙니다. 같은 온도에서 액체보다 증기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네. 뭐 이것도 전체를 가리키는 것 같고, 압력이 증가하면 액체의 끓는다 증가한다. 자, 고체를 가하면 격자의 진동. 예. 격자의 진동 한 개의 어떤 그 진동성을 살펴보는 거 보니까 이것이 미시적 관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시적 관점이란 수시로 변화하는 식들을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서 통계학적 방법과 확률 이론을 사용해서 모든 입자에 대한 평균값을 취급하는 방법입니다. 분자 운동론, 뭐 통계 역학 등은 미시적 관점으로 설명되며, 미시적 시점에서 물질이 가진 에너지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나 분자나 전자 등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고 본다라고, 아주 미세한 원자, 분자, 전자 등을 다루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미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거시적 관점은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 미시적 관점은 분자 한 개, 원자 한 개, 분자 한 개 등의 상태 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자, 연력학적 상태량은 일반적으로 강도성 상태, 강도성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세기를 가리킨다. 세기. 종량성 상태는 크기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질량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강도성 상태량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압력, 온도, 밀도. 자, 이런 것들은 다 종량성 상태량이 아닌 강도성 상태량에 해당이 되는데, 질량은 어땠나요? 질량. 예, 질량은
그 뭐 질량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종량성 상태이기 때문에 질량이 강도소 상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예, 쉽죠. 두 번째 또 나왔나 봐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다음 중 강도성 상태량이 아닌 것. 강도성, 즉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기. 또 하나가 뭐 있었습니까? 예, 강도성과 종량성을 구분하는 요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구분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종량성은 크기에 관련된 거다라고 했죠. 크기. 자, 세기에 관련된 거 뭐 온도 있었죠. 온도. 그 다음에 압력, 밀도. 예, 크기에 관련된 종량성에 해당하는 것은 최적에 해당이 되죠. 최적. 뭐 비최적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강도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왜냐면 뭐 질량에 관련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최적은 크기와 관련이 있어서 종량성 상태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상태량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밀도와 압력, 그 다음에 밀도, 비중량, 비최적, 비중이라는 용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밀도가 뭘까요? 자, 밀도는 이렇게 같은 최적당, 그죠? 같은 최적의 질량이 얼만큼 있느냐를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뭐 A 쪽이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한다 그러면 밀도가 높은 게 어디인가요? 예, B가 높지요. B가 높아요. 당연히 같은 최적당 질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density라고도 하고 단위 최적당 질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density라고 표시를 하고요. 예, 최적분의 질량. 예, 단위는 이렇게 쓰네요. 단위는 kg per 메타의 3자승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게 높은가요? 당연히 밀도는 B 쪽이 높네요. 네, 이런 겁니다. 네, 밀도라는 개념. 그 다음에 중량이 단위 최적당 중량인데 이게 뭐 비중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중량이 아니고요. 비중량을 얘기합니다. 비중량. 예. 자, 비중량은 우리가 비중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죠. 비중량. 이거는 거꾸로 그 최적분의 질량, 무게, 질량이 아니고요. 이거는 중량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량. 즉 무게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밀도라고 하는 친구는 최적분의 질량이었어요. 질량. 근데 비중이라고 하는 친구는, 비중의 양이라고 하는 친구는 최적분의 뭐다? 무게다. 예, 그래서 질량에다가 9.8 메타퍼세크의 자승을 곱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도 틀려요. 킬로그램 포스가 되는 거죠. 포스. 예. 이렇게 해서 비중량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해 봤습니다. 용어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비최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비최적. 이거는 이제 이렇게 최적이 1 세제곱센티미터가 있고요. 여기에 질량 1kg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밀도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했습니까? 비최적은 밀도라고 하는 친구들은 최적분의 질량이었단 말이에요. 헷갈리죠? 최적분의 질량이었어요. 밀도는. 근데 이번에 나오는 비최적은요. 비최적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비최적은 V는 질량분의 최적으로 표시다. 그래서 비최적이라는 친구는 밀도의 역수다. 밀도의 역수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비최적을 보니까 여기는 같은 최적에 4kg에 4개의 질량이 있고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1kg당 약 4개니까요. 4개. 그죠? 4분의 1이니까 이거는 한 0.25 세제곱미터 per 킬로그램이라는 값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소개하고 있었냐면
밀도와 비최적은 반대의 개념이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비중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비중. 자, 비중은 또 뭘까요? 비중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섭씨 4도씨의 어느 물질의 질량과 동일한 체적의 물의 질량과의 비이며 단위는 차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물의 무게, 무게나 비중량, 밀도, 물을 기준으로 한다. 첫 번째, 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물이 기준점이 된다. 물이 기준점. 그러니까 물의 밀도라든지 중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물질을 위에다가 분자로 놓는 거예요. 분자로. 그러니까 물의 밀도는 약 얼마입니까? 약 세제곱당 킬로그램이 나오는데요. 1000kg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물이라는 것을 위로 올렸네요. 기준이 물인데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물이면 여기 1000과 여기 1000이 나타나면은 그러니까 여기 비중량이 그죠? 비중량. 자, 물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1m씩 되는 그죠? 이런 최적 1m의 3승에는 약 어느 정도의 무게가 나오냐면 1톤이 나온대요. 1톤. 무게가 1톤이에요. 1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물의 기준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물이라면 물의 비중은 1이 돼 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기준점을 잡고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수은을 볼까요? 자, 수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세적당, 이거 단위가 좀 다 틀렸네. 세적당 물보다는 더 무겁네요. 그죠? 약 1305 13,500인가요? 예, 13,500kg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은은 물보다 약 13배.5 13.5배 정도 더 무겁다는 얘기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되게 가볍네요. 물보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비중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중에 대한 개념. 자, 비중에 대한 개념은 뭐라고 그래요? 4도씨의 물의 무게의 비율, 밀도나 무게의 비율을 가지고 왔을 적에 비교하고자 하는 물질의 중량이나 밀도를 가지고 비교한 거다. 비율을 나타난 것을 비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예. 자, 여기서는 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5개가 있네요. 네, 기출문제. 비중과 밀도 문항에 한 5문항 정도가 주어져 있네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여러분들 페이지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7kPa의 압력은 수은주로 어느 정도의 높이가 되겠는가? 압력을 높이로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의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먼저 압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냥 압력이 아니라 어떤 유체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어떤 원통에, 그죠? 단면적이 이렇게 있겠죠. 단면적. 요 단면적은 지금 기체가 가득 차 있고요. 물이라고 할까요? 수은이라고 해서 수은. 예, 수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수은이 어떤 높이가 좀 있겠죠. 그죠? 높이가 있어요. 이 수은이 얼마나 높았냐라는 건데, 이제 압력이 일단 주어졌단 말이에요. 압력. 그죠? 프레셔가 주어졌는데요. 이제 압력에 대한 이러한 물기둥이나 수은주 기둥에 있는 압력을 이제 표시할 적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지식이 좀 필요하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압력이라는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단면적분의 힘으로 계산이 되는 단위죠. 그래서 우리가 단면적을 뭐 센티미터의 자승분의 뭐 킬로그램, 포스 이렇게 표시할 거잖아요. 예, 무게로 표시하는 거니까요. 힘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기초가 돼서 요거를 기초로 해서 이런 과정으로 가봅시다. 자, 압력은 단면적분의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요 힘의 관계를 지금 이거 킬로그램과 그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질량이죠. 질량과 중력과 속도 G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중력과 속도 G. 예, 요것이 이제 힘의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로는 어떻게 해요?
킬로그램 포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또 한번 변형을 시켜 볼게요. 변형을 시켜 봅니다. 자, 여기 있는 질량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밀도, 최적분의 질량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최적분의 질량, 그죠? 예, 그러니까 최적이 들어갔으니까 요 질량만 나오게 하려면 다시 최적을 한번 곱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같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를 또 한번 써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변형을 합니다. 자, 이게 변형이 좀 많네요. 변형을 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요, 이 해설에서 보면은 압력은 밀도 곱하기 중력 곱하기 H로 표시할 수 있다. 예, 요걸 가지고선 이제 그 풀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요 과정이 어떻게 탄생했느냐를 표시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밀도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에 최적이 있는데 이 최적은 뭐의 최적입니까? 예, 여기에 있는 이 원기둥의 최적인 거죠. 원기둥. 이 원기둥의 전체 최적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단면적 곱하기, 그죠? 단면적 곱하기 높이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실린더의 4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파이의 행정,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의 자승이 단면적이고 거기에 높이 계산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최적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V는 최적은 단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그 다음에 다시 중력이 다시 그대로 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단면적과 아래에 있는 단면적은 지울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최적분의 질량은 우리가 밀도를 예상하고 있는 로우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로우 곱하기 중력이 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압력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아하, 어떤 내부의 원기둥이나 아니면 직사각형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의 압력은 그 물질의 밀도와 그 다음에 중력과 높이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새로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유체의 압력을 표현할 적에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압력의 단위는 이렇게 킬로 센티미터의 단면적분의 힘으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로 그런 단위가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센티미터의 3승이 최적분의 킬로그램이 이렇게 나오죠. 최적분의 킬로그램.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는 뭐야? 메타 퍼 세크. 단위만 가지고 갈 겁니다. 메타 퍼 세크. 그 다음에 높이는 메타로 표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색깔을 다시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자, 이 친구를 이제 지우는 거죠. 이렇게 지워요. 자, 지우면 메타의 자승, 단면적이 나왔죠. 단면적이 나왔고, 그 다음에 힘, 킬로그램이 나왔죠. 그러다가 여기 있는 메타 퍼 세크는 중력이죠. 중력은 포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의 차승 이렇게 해서 압력의 단위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걸치냐면요. 어떤 유체 속에 들어있는 바닥 압력, 이 압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들어있는 친구의 유체들의 밀도나 높이만 알면은 우리가 압력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해설책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밀도 곱하기 중력 곱하기 H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혼돈이 올까봐 제가 이거를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압력은 자, 밀도 곱하기 중력 곱하기 높이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수은주의 높이예요. 수은주의 높이. 수은주의 높이를 한번 구해보자 했더니 이런 압력에다가 밀도와 중력을 계산하는 거죠. 저 압력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는 우리가 다 알죠. 9.8 메타 퍼 세크라는 거. 예. 근데
밀도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단 수은주의 높이, 수은주의 밀도는 13.6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전혀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수은지의 밀도 정도는 좀 암기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암기사항.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13.6 곱하기 9.8 자, 메타퍼세크의 자승 들어갔고요. 자, 여기에 있는 킬로 파스칼을 한번 가볼까요? 자, 킬로 파스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27 킬로 파스칼을 1000으로 나눌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긴 파스칼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이죠. 뉴턴 퍼 밀리미터의 자승.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약 밀리미터로 0.2026 메타가 나오고, 요거를 밀리미터로는 202.6 밀리미터가 나온다. 예, 요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답을 보니까 2번이 답이네요. 네, 요런 아주 복잡한 문제도 하나 있었네요. 예. 연습이 좀 필요하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어떤 유체의 밀도가 741k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유체의 비체적, 자, 비체적은 어떻게 돼요? 비체적. 자, 밀도의 역수, 자, 비체적은, 그죠?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비체적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질량당, 그죠? 질량당, 요 단위 보시면 돼요. 질량당 최적이다라는 거죠. 최적. 그러면 밀도의 역수니까 이거를 밀도를 그대로 741 이라는 친구를 1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어디 있습니까? 1.35 2번이 답이네요. 네, 이렇게 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도와 비체적의 어떤 관계,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연력학 영법칙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요. 요게 이제 중간에 껴서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도출하게 됐는데 문제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연력학 영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만은 요거 온도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 어떤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뭐 100도이고 여기가 0도였어요. 자, 두 개를 합해서 놔두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이 물질의 어떤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겠죠. 약 50도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물체의 평형이 이루어졌다. 온도의 평형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열평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평형. 그래서 온도의 반대 법칙은 4번 열평형에 관련된 법칙을 연력학 영법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리 증가의 법칙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요거는 연력학체 1법칙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2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 또 한번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 그죠? 연력학체 영법칙은 열평형에 관한 법칙으로 온도 측정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연력학체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열과 일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제2법칙은 엔트로피. 엔트로피 아직 배우진 않았습니다만은 무효 에너지 엔트로피 법칙을 우리가 제2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 온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법칙이라는 개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6번입니다. 두 물체가 제3의 물체와 온도가 같을 때 두 물체도 역시 서로, 그죠? 서로 온도가 같다는 것을 말하는 법칙으로서 온도 측정의 기초가 되는 법칙, 무슨 법칙? 영법칙. 아주 쉬운 법칙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경계 주위 동작 물질인데 개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 봐요. 개의 경계를 통해서 물질이나 에너지 전달이 없는 게 물질이나 에너지 전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아까 X로 표시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립계다. 고립계. 예, 밀폐계는 닫혀 있는 거고, 닫혀 있어서 열 전달은 가능하지만 이 물질들의 이동은 없다. 그죠?
물질들이 이동하다. 이게 밀폐계고요. 고립계는 완전히 둘 다 열과 물질들의 이동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단열계에서는 물질들은 이동할 수 있는데 열 출입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열 출입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단열계라고 하고요. 개방계는 물질들이 어떤 구멍을 통해서, 밸브를 통해서 드나들 수 있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방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김에 한번 더 정리해보고 갈까요? 자, 밀폐계의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가지고 내부 에너지와 E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개방계에서는 뭐예요? 엔탈피, 유체의 이동한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이런 문제 개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네, 두 번째 문제. 이게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네, 여기까지인가 봐요. 네, 여기까지 잠깐 풀어보고 문제를 맞추겠습니다.